고성희의 압박 앞에서 딸 영란은 결국 한 남자를 떠나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사람, 처음으로 내 인생을 함께 꿈꾸게 해준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환은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체대를 나와 몸 하나는 자신 있던 남자, 위협쯤이야 대비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난 내 경호원이잖아. 사람만 지키는 게 아니라 네 인생을 지키는 거야. 촌스럽지만 진심이 담긴 그 한마디에 영란은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웹툰 작업이라는 핑계로 꼬박 2달을 한 공간에서 지내며 깊은 관계로 발전합니다. 한편 이혼남 박성재보다 더 적극적이었던 수빈의 사랑. 엄마의 반대도 오빠의 걱정도 넘어 박진석 회장과의 담판 끝에 100일이라는 유예된 연애를 허락받습니다. 이미 캠핑장에서 차박까지 경험한 두 커플. 과연 어느 커플이 먼저 일을 낼까요? 돌고 도는 인생사. 우리나라 드라마를 더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돌돌TV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란은 사흘째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성희의 차가운 최후 통첩이 그녀를 잠식했습니다. 2달. 안 돼. 당장 이지환의 사직서를 받아내. 그 말과 함께 던져진 협박은 영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환 오빠가 오토바이 테러를 당한 게 우연이 아니었어. 결국 영란은 떨리는 몸을 이끌고 지환을 찾아갔습니다. 지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영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그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목소리는 아이처럼 무너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오빠 위험하대요. 나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어요. 지환은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이 간이식 수술, 박진석 회장님도 모르는 그 일.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고성희 이사님은 함부로 못해.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판단해온 사람의 확신이었습니다. 지환은 한 발짝 다가와 영란의 흔들리는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2달만 버티자. 아니, 버티는 게 아니라 같이 가자. 적어도 내가 내 심장을 가져가 연재를 끝내게 해줄게. 그는 잠시 멈췄다가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난 너 경호원이잖아. 영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환은 멋쩍은 듯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꼭 스토커 놈들한테서만 지켜주는 건 아닐 수도 있어. 내 인생을 지켜주는 거지. 내가 경호 맡은 동안에는 말이야. 그 말은 거창했고 조금은 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영란은 그 어떤 고백보다도 크게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신분도 미래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오직 지켜준다는 말 하나로 그녀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딸로서가 아니라 웹툰 작가 박영란으로서의 인생을 지켜주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왜 이 남자 곁에서 세상을 처음 만난 것처럼 숨쉬게 되었는지를, 왜 엄마의 통제 속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용기가 이 남자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생겨났는지를 말입니다. 영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그럼 2달만이에요. 2달 동안만 나 좀 나답게 살게요. 지환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2달 내가 옆에 있을게. 그 순간 영란은 느꼈습니다. 이 사랑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기대는 약함이 아니라 함께 서는 용기라는 것을. 그래서 영란의 사랑은 그날 이후 더 깊어졌습니다.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듯 그린 이야기와 함께 이지환이라는 이름이 그녀의 인생 한가운데에 단단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연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내 심장을 가져가는 첫 회부터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영란은 매일 옥탑방 작업실에서 지완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완은 영나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커피를 타다 주고 막히는 장면이 있으면 함께 고민했습니다. 오빠, 이 액션씬 어때요? 영나가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화면에는 독고타기 여주인공을 위협하는 악당을 제압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동작이 좀 부자연스러운데 여기서 독고타기 이렇게 주먹을 날리면 힘이 안 실려. 차라리 발로 먼저 상대 무릎을 걷어차고 균형이 무너진 순간 팔꿈치로 턱을 올려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오빠, 그런 것도 알아요? 이것저것 좀 봤지. 그리고 지완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영나를 바라봤습니다. 영나야, 너도 그 스토커 놈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잖아. 내가 호신술 좀 알려줄게. 네.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라 필요한 거지. 일어나 봐. 지완이 영나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영나의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첫 번째, 누가 앞에서 붙잡으면 두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거야. 이렇게 지완이 자신의 검지와 중지를 세워 천천히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빠,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요. 영나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지완과의 거리가 30cm도 안 되었습니다. 호신술은 원래 근접전이야. 집중해. 지완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해봐. 내 눈을 향해. 진짜요? 다칠 텐데. 살짝만. 동작만 익히면 돼. 영나가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지완의 눈앞에서 멈췄습니다. 잘했어. 두 번째, 손목을 잡혔을 때 지완이 갑자기 영나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으악. 이럴 때는 상대방 엄지 방향으로 손목을 확 돌리면서 빼. 엄지가 제일 약하거든. 해봐. 영나가 힘껏 손목을 돌렸습니다. 지완이 일부러 손을 풀어주었습니다. 와, 빠져요. 그치?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지완이 영나의 앞에 섰습니다. 누가 뒤에서 껴안거나 앞에서 위협하면 몸을 뒤로 빼면서 무릎으로 사타구니를 올려차는 거야. 급소니까 한 방이면 끝이지. 그런 곳을요? 급할 때는 가리는 게 없어야지. 해볼래? 조심해서. 싫어요. 오빠 다치면 어떡해요? 영나가 손을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에이, 실전처럼 해봐야 익숙해지는 건데. 동작만 배웠으니까 됐어요.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지완이 얼른 영나의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조심해. 영나가 지완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지완의 심장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오빠. 지완이 영나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영나가 고개를 들어 지완을 올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지완의 손이 영나의 뺨을 감쌌습니다. 엄지로 부드럽게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영나야. 네. 내가 지켜줄게. 항상. 오빠. 지완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나가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포개졌습니다. 지완의 팔이 영나의 허리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두 사람이 입술을 떼었습니다. 호신술 연습 맞죠? 영나가 새빨간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응, 심폐소생술도 포함해서. 오빠, 그건 호신술이 아니에요. 영나가 지완의 가슴을 톡톡 쳤습니다. 지완이 그런 영나를 안고 깔깔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옥탑방 작업실은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업을 마치고 옥탑방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영란은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지환이 그 옆에 섰습니다. 오빠. 응. 전에는 이런 야경을 볼 줄 몰랐어요. 집에서는 항상 안에만 있었거든요. 그랬구나. 근데 오빠 덕분에 이런 것도 보고 편의점 음식도 먹어보고 지하철도 타보고 영란은 지환을 돌아봤습니다. 오빠가 제 세상을 넓혀줬어요. 지환은 영란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 영란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지환이 손을 들어 그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영란아, 나도 너 때문에 달라진 게 많아. 저 때문에요? 응. 너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더 강해져야겠다고 생각했어. 전문 경호원 자격증도 따려고 공부하고 있어. 영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너 때문이야. 지환은 살짝 웃었습니다. 영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환의 손이 자신의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빠. 저는 영란가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지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환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이네. 지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음 날 지환은 박진석의 서재로 호출되었습니다. 고성이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표정으로 지환을 쳐다봤습니다. 이지환 실장. 박진석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회사 자금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네. 예. 지환은 영문을 몰라 박진석을 쳐다봤습니다. 영란 양의 보디가드로서 자네에게 법인 카드를 지급했지. 영란 양의 안전과 관련된 비용을 처리하라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로 이상한 거래 내역이 발견됐네. 박진석은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지환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룸살롱, 유흥주점, 고급 레스토랑. 총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네. 다 자네 명의로 된 카드로 결제된 거야. 회장님, 저는 이런 곳에 간 적이 없습니다. 지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성이가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CCTV에도 찍혔다고 하던데요. CCTV요? 카드를 쓴 사람이 이지환 실장과 비슷한 체격의 남자더군요.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지만요. 고성이는 냉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설마 카드를 도둑 맞았다고 하실 건 아니겠죠? 카드 분실 신고도 안 하셨으면서. 지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고성이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여보. 고성이가 박진석을 쳐다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딸 옆에 있다는 게 불안하지 않으세요? 회사 돈을 횡령하는 사람이. 횡령이 아닙니다. 지환이 소리쳤습니다. 박진석이 손을 들어 지환을 제지했습니다. 일단 진정하게. 이지환 실장. 회장님, 저는 정말 알아. 자네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안다네. 박진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는 이상 조사는 해봐야 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내부에서 처리하지. 여보. 고성이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내부 조사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이지환 실장을 해고해야죠. 성희 씨. 박진석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내가 판단할 일이네. 이지환 실장은 영란을 스토커로부터 구해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함부로 내칠 수는 없어.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최소한 영란 곁에서는 떼어놓으셔야죠.
조사가 끝날 때까지라도. 박진석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이지환 실장 조사가 끝날 때까지 영나 양의 보디가드 업무에서 물러나게. 회장님, 지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신 다른 보디가드를 배치하겠네. 자네는 당분간 집에서 대기하고. 회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알아. 하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박진석은 지환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지환은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고성희. 지환은 이를 갈았습니다. 이것이 고성희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성희가 만들어낸 가짜 증거들이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영나. 지환은 영나를 떠올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놀라고 슬퍼할까. 자신을 믿어줄까. 지환은 핸드폰을 꺼내 영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나야, 나야. 통화 좀 하자.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영나는 어머니 고성희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지환 실장이 회사 돈을 횡령했단다. 뭐라고요? 영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들락거렸어. 증거도 다 있고. 그럴 리 없어요. 영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환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다니까. CCTV에도 찍혔어. 그건 누군가 오빠를 모함하는 거예요. 영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성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모함이든 뭐든 내 아버지도 이번 일을 심각하게 보고 계셔. 당분간 이지환 실장을 내 곁에서 떼어놓기로 하셨어. 안 돼요. 고성희가 영나를 또아리를 틀듯 쳐다봤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 남자와 너무 가까이 지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진작에 선을 그었어야 했어. 엄마, 이제 그만 정신 차려. 내가 할 일은 웹툰이나 그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거야. 알겠니? 영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싫어요. 저는 지환 오빠 없이는 웹툰도 못 그려요. 그리고 영나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지환 오빠를 믿어요. 오빠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고성희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영나야, 내가 지금 엄마가 꾸민 거 맞죠? 지환 오빠를 내 곁에서 떼어놓으려고. 영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한우진 오빠 간이식 수술건도 그렇고 엄마는 자꾸 거짓말을 하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박영나. 고성희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 지환 오빠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하셔도. 영나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영나는 복도를 달렸습니다. 지환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환에게 자신이 믿고 있다고, 곁에 있겠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택 어디에서도 지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나는 핸드폰을 꺼내 지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오빠, 제발, 받아요. 영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환은 결국 박진석 그룹을 떠났습니다. 억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흑에 가까운 회색이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지환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경찰 신고 대신 조용히 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지환 실장, 미안하네. 자네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박진석의 말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지환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저택을 나왔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환은 형 지역의 도움으로 전문 경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대기업 임원들을 경호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은 빡빡했지만 지환은 묵묵히 해냈습니다. 틈날 때마다 경호 관련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밤이 되면 영나를 떠올렸습니다. 영나는 잘 지내고 있을까? 웹툰 연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까? 어머니와의 갈등은 어떻게 되었을까? 연락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연락하면 영나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영나는 지환이 떠난 뒤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내 심장을 가져가 연재는 계속되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남자 주인공을 그릴 때마다 지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매달리는 장면을 그릴 때는 자신의 마음을 그리는 것 같아서 손이 떨렸습니다. 고성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영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신 차렸니? 재벌가 자제들 모임에 나가야 해.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게. 싫어요. 영나야, 언제까지 이럴 거니? 전 웹툰만 그릴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영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나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아침부터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밤 냄새를 맡자마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미식거렸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왜 이러지? 영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이 나른하고 자꾸만 졸음이 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피곤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영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큰 병이라도 걸린 걸까? 그날 저녁 욕실에서 세수를 하던 영나는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조금 부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슴도 평소보다 묵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퍼뜩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나는 서랍을 뒤져 달력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어가며 계산했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생리가 한 달 넘게 없었습니다. 영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달력을 꼭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지환 오빠. 지환과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지환이 떠나기 사흘 전 옥탑방 작업실에서였습니다. 영나가 먼저 지환을 붙잡았습니다. 지환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서, 지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영나는 지환에게 안겼습니다. 영나야, 안 돼. 오빠, 제발. 저 혼자 두지 마세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듯 껴안았습니다. 영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떡해.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아직 평평한 배였지만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나는 몰래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로 배치된 보디가드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 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약사가 건네는 봉투를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약국 근처 공중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칸막이 안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설명서를 읽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테스트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검사를 마쳤습니다. 3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영란은 변기 뚜껑에 앉아 테스트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초침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1분, 2분, 3분. 영란은 천천히 테스트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2줄, 선명한 2줄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아, 영란은 테스트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영란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지완 오빠의 아기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안에 지완과 자신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오빠의 일부가 내 곁에 남아있는 거잖아. 영란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영란은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에게 말해야 할까? 아버지는 뭐라고 하실까? 지완 오빠에게는 연락해야 할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영란은 이 아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이 작은 생명만은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영란은 배에 손을 얹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꼭. 그날 밤 영란은 처음으로 오랫동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지완이 나타나 영란을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란은 결심했습니다. 지완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꺼내 지완의 번호를 누르려던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고성희가 서 있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얼굴로 영란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영란아. 고성희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어제 약국에서 뭘 샀니? 영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성희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란가 쓰레기통에 버린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설명 좀 해볼래? 이게 뭔지. 고성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영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생각하신 대로예요. 영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순간 고성희의 손에서 임신 테스트기가 떨어졌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오른손이 어느새 딸 영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당장 지워. 영란에게 찾아온 아름다운 생명은 이렇게 엄마 고성희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 돼버렸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허락을 받고 공식적으로 교제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수빈은 매일 아침 회사 마케팅팀과 미팅을 하고 오후에는 촬영 스케줄을 소화했습니다. 2026년 신제품 라인 마케팅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훨씬 방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했습니다. 또 속이 안 좋네. 수빈은 아침 미팅 중에 물을 마시며 속을 달랬습니다. 커피 냄새만 맡아도 울렁거렸습니다. 수빈 씨,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마케팅팀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요. 수빈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달력을 보다가 수빈은 깨달았습니다. 생리가.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어봤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3달째? 수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2달 전 초가을이었습니다. 성재와 수빈은 강원도로 캠핑을 갔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을 만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수빈이 텐트 앞에서 팔을 벌리며 소리쳤습니다. 단풍이 막 시작되는 계곡이었습니다. 그치? 여기 내가 대학생 때 자주 왔던 곳이야. 성재가 짐을 내리며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성재 오빠, 오빠 아버지 만나러 갈 거야. 성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빈아, 그건 괜찮아. 내가 직접 허락받을 거야. 우리 사랑 지키고 싶어. 수빈이 성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성재는 수빈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헐, 비 진짜 많이 온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텐트가 흔들렸습니다. 수빈아, 괜찮아? 응. 근데 좀 무서워. 내가 있잖아. 성재가 수빈을 안았습니다. 수빈이 성재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도로가 유실되었습니다. 아저씨, 언제쯤 복구돼요? 글쎄요. 오늘 밤에는 못 나가요. 성재가 핸드폰으로 여러 곳에 전화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빈아, 미안해. 오늘 차에서 자야 할 것 같아. 괜찮아. 오빠랑 같이 있으면 어디든 좋아. 그날 밤 좁은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의 온기 속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설마, 그때, 수빈은 떨리는 손으로 배를 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빈은 조용히 약국으로 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 주세요. 약사가 건네준 상자를 받아 화장실로 갔습니다. 3분이 가장 긴 3분이었습니다. 2줄. 선명한 2줄이었습니다. 수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100일. 아직 60일이나 남았습니다. 프로젝트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지금 말하면 성재 오빠는 어떻게 될까? 고성희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옆에 붙어 있으면 성재는 모든 걸 잃게 돼 있어. 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안 돼. 100일을 제대로 맞춰야 해. 그 다음에 말하자. 수빈은 임신 사실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수빈은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입덧을 참으며 피곤함을 억지로 이겨내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수빈 씨, 이번 타겟층 분석 자료 정말 좋네요. 시니어 세대 반응 조사도 디테일하고요. 마케팅팀 직원들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까지 샘플 영상 3개 완성하겠습니다. 3개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수빈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는 성재와 만났습니다. 수빈아,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많이 헬쑥해졌어. 성재가 수빈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에이, 괜찮아. 프로젝트가 중요한 시기잖아.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지. 오빠, 나 회장님께 약속했잖아. 제대로 해내겠다고. 수빈이 성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100일 안에 내가 오빠 옆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거야. 성재는 수빈을 꼭 안았습니다. 바보. 넌 이미 충분해. 하지만 수빈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그럼 내일 오전 9시에 촬영 들어가고 오후 2시에 마케팅팀 최종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수빈이 스케줄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빈 씨, 안색이 괜찮아요. 계속 진행하죠. 회의가 끝나고 수빈은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갔습니다.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날 밤 집에서 촬영 스크립트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고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노트북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쿵. 수빈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혈압 90에 60입니다. 링거 준비. 희미한 의식 속에서 수빈은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수빈아, 수빈아. 성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수빈은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같은 시각, 옥탑방 작업실. 영란은 이제 집을 나와 작업실에 살림을 옮겼습니다. 취직 후 다시 만난 영나와 지환은 자연스럽게 웹툰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지환의 전화가 울리고 형 지역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디니? 수빈이가 응급실에 실려갔어. 수빈이가 무슨 일로? 그렇게 지환은 황급히 병원으로 향하는데 영나가 따라 나섰습니다. 30분 후 청라대병원 응급실. 지환과 영나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오빠. 영나가 복도에 서 있는 성재를 발견했습니다. 영나야. 성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언니는요? 언니 괜찮아요? 지금 검사 중이야.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오신대. 지환이 성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 무슨 일이에요? 수빈 씨가 왜? 과로래. 탈진이래. 내가 몰랐어. 수빈이가 그렇게 무리하는 줄. 성재가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네, 저요. 성재가 달려갔습니다. 영나와 지환도 따라갔습니다. 환자분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고요. 아, 다행이다. 성재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임신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영나와 지환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네.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신 약 12주 정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았지만 앞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임신 12주. 성재가 비틀거렸습니다. 지환이 얼른 성재를 붙잡았습니다. 형, 괜찮으세요? 잠시 후에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환자분이 깨어나 계시니 들어가 보세요. 의사가 차트를 들고 사라졌습니다. 복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언니가 임신? 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성재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들어가 봐야겠다. 성재가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나와 지환은 복도에 남았습니다. 헐, 대박. 영나가 벽에 기대섰습니다. 수빈 씨가 임신이라니. 지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왜 혼자 끙끙 앓았을까? 오빠한테 말하지. 영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빈아. 성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미안해. 수빈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영나와 지환은 무의식적으로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임신. 언제부터 알았어?
한 달 전에. 한 달이나 숨기고 있었어? 왜? 100일. 아직 100일이 안 끝났잖아.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고. 나 때문에 오빠가 곤란해질까봐. 곤란해?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성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수빈아, 너 지금 우리 아기 있는데 그걸 숨기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일했다고? 영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환이 영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나 때문에 오빠 인생이 망가질까봐. 무서웠어. 바보야. 너랑 우리 아기가 내 인생이야. 그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완성되는 거야. 오빠, 왜 혼자 끙끙 앓았어? 왜 나한테 의지하지 않았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환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으윽. 지환이 영나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수빈 씨 괜찮을 거야. 안에서 계속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우리 아기가 있어? 응. 정말? 나, 아빠 되는 거야? 응. 근데 오빠 회장님께는, 새어머니께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우리 셋이 함께 할 거야. 오빠, 100일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당장 내일 아버지께 말씀드릴 거야. 우리 결혼한다고. 영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지환 오빠. 응? 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임신인 것 같아. 지환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나도 무서웠어.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오빠한테 짐이 될까봐. 지환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영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바보야. 무슨 소리야. 지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환이 영나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응? 영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환의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좋아요, 오빠. 복도에 서 있던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지나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급실 안에서는 성재와 수빈이 서로를 안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지환과 영나가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두 쌍의 커플, 두 개의 새 생명. 병원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